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하자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원CNI의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직무 교육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가 세션을 두 가지로 발표를 드릴 건데, 먼저 하자 진단을 요새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자 진단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이신 우전 변호사님의 하자 처리 그리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고요. 시특법상 정기점검, 정례점검, 그리고 정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자진단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하자진단을 할 때 재래식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유관점검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하자 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자 진단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나중에 법원감정 소송, 건설 소송을 감안을 하고 정확한 하자 진단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유관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소송 전담재판부에 건설감정 실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자 건설감정 실무를 기준에 따라서 하자를 조사해라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법원감정인의 개별적 감정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서 균열조사 길이도 A와 B와 같은 현장인데도 분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감정 소송 지연 초래가 발생이 되고, 보통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사실조회가 왔다 갔다 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감정 현장 조사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요구 사항은 디지털화된 장비를 사용을 해서 조사를 하라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법원감정님들이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 진단 조사 단계부터 3D 스캐너나 이런 걸 장비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화면은 뭐냐면 기존의 하자조사 사례를 발췌를 한 건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의자가 있죠. 아파트 외벽 균열 조사를 할 때 사람이 망원경을 갖고 외벽을 조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조사도 힘들고 빠뜨리는 물량도 있고, 그리고 그 균열이 0.3인지 0.3 이하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큰 거는 0.3, 작다고 판단되면 0.2,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하자 진단 조사 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주자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K 열화상 기능까지 있는 드론과 3D 스캐너, 그리고 매핑이 가능한 스캐너를 구입을 해서 하자 진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조사했던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3D 매핑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병합을 해서 아파트를 3D 모델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3D 매핑 결과를 가지고 측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몇 메타인지, 바닥에 면적이 얼마인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균열, 하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뭐냐면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 균열을 조사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이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외벽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을 스캐닝하듯이 조사를 합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층이기 때문에 옥상층부터 4면을 기준으로 한 면씩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품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균열이 정확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오른쪽 검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균열 길이가 몇 메타인지, 그리고 발생된 균열의 폭이 몇 미리인지까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합니다.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이 균열을 찾아서 빨갛게 표시를 하고요. 그 부분을 정합을 해서 그 다음에 CAD와 도면으로 하자 진단 조사를 할 때 균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어디 필요하시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장 공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5년, 10년 됐을 때 도장 공사를 하실 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균열 보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균열 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고 도장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몇 년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 진단을 할 때 이런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균열이 도대체 몇 메다가 발생이 돼 있고 어느 부분에 균열이 발생이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발주를 내실 때 그 물량이 정확하게 시공하는 물량과 똑같이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론 기능 중에 균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화상 기능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추워져서 이제 난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열 성능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외벽 발코니 부분에 단열 상태를 같이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결로 현상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론 조사를 하면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3D 스캐너를 이용을 했을 때 어디에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단지 그냥 하자 진단뿐만 아니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매핑을 한 결과입니다. 마치 사진처럼 보이시는데 스캐닝을 해서 사진과 병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드리면 나중에 장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나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거든요. 노후화에 따른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인데, 지하주차장도 바닥 코팅이 돼 있죠. 에폭시 코팅이나 이렇게 여러 종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캐치를 해서 3D 매핑이 되면 유지관리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기계식을 찍은 건데요. 이것도 마치 사진처럼 고화질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데이터화 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지하주차장입니다. 고화질 3D 스캐닝을 해서 매핑을 했을 때 바닥 2배가 안 맞은 경우를 저희가 스캐닝을 한 건데,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차량이 물을 갖고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닥이 2배가 잘 돼 있을 경우에 그나마 흘러가는데 바닥 2배가 안 맞으면 이 바닥도 균열 부분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분이 함몰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3D 스캐너로 어떤 아파트를 지금 의뢰를 해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오른쪽 지금 상단은 지하주차장 빨갛게 올라있는 기둥입니다. 도면과 제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살표에 있는 기둥이 이렇게 저희 3D 클라우드 포인트로 데이터화했고,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게 도면상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이자 위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도면상 기둥의 사이즈예요. 하지만 시공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콘크리트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걸렸을 때 보호막 기둥에 균열이 가는 그런 구조적인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파트 외벽인데요. 외벽도 저희가 스캐닝을 해봤어요. 이쪽 면, 외벽면이 아파트의 외벽 수직도가 맞지가 않아서 파랗게 빨갛게 이제 부분을 졌지만 시공 오차를 벗어나는 시공 당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는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피복 두께가 얇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식이 돼서 콘크리트 단면을 밀어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GNSS라고 해서 GPS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저희가 사용을 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지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대지 면적이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대지 면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시공돼 있는 데로 사는 거예요. 맞겠지. 하지만 이건 뭐냐면 공동주택 대지 면적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하자 진단을 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일부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대지 면적이 적게 시공된 현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인천에서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그 사진입니다. 그 기사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은 안 됐으나 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진입을 못한다고 해요. 왜?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도면은 있지만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그 많은 그 유해물질 연기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의 진압을 위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선을 찾아야 되는데 2D로 그냥 캐드와 도면돼 있는 거하고 실물 보는 거하고 분간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소방서에서도 이런 3D 매핑을 해서 어느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소방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장비를 통해서 3D 매핑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쪽에 파일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첫 번째 건설 소송에서 법원에서 원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법원 감정에 수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법원 감정 시 그만큼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공간 정보 기반으로 3D 스캐닝 매핑을 한 걸 드리면 활용도가 매우 많으실 거예요. 그 기계실 같은 경우,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3D 매핑을 해서 유지관리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하주차장 화재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처리라고 해서 대표적인 하자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가고 이것만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양검사 후 하자의 정의를 사양검사 전이 아니고 하자란 공사장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등등등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공사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 지금 하자 진단을 한 건데요. 기둥에서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갔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누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 피트 부분인데 대부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피트 부분에서 방수 처리가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액체 방수를 좀 두껍게 바르거나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물이 들어와서 집수정으로 빠져나가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시공이 잘못돼서 이게 지금 최하층 바닥이고 이 위에가 이제 지하 2층 바닥인데 중간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한다고 해놓고서도 일부러 이렇게 배수관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피트라는 공간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능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2510이라는 얘기를 많이 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례인데요. 도면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하 수위가 1층 바닥 레벨에 있다고 시공하기 전에 먼저 설계 단계에서 그 지하 수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지하 수위에 따라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영구배수공법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집수정이 있는데 영구배수공법 집수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자 진단 조사를 할 때 미오시공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 아실 거예요. 지하주차장 바닥이 이제 균열이 가고 이런 것도 이제 기능상, 미관상 분명히 하자라고 아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것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자로 결함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대기 바깥에 석재 오염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외벽 같은 경우에 이어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3개7씩 끊어서 콘크리트 타설해갖고 가면 그 조인트 있는 부분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뭐 품질 관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렇게 균열이 안 가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균열 외벽에서 가게 되면 이게 계단실 안쪽인데 나중에 균열 부분에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공용부 하자 발생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 전용부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가장 큰 하자인데, 욕실에 보면 타일 시공이 돼 있잖아요. 타일을 떠붙인 공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거는 타일 떠붙임을 할 때 몰타를 이만큼 붙여서 타일을 붙여라라고 하지만 시공사들은 막상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계속 열과 이제 건조 수축을 거치면서 타일에 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일이 와장창 내려왔어요. 그럴 경우에 이 타일이 도기질과 자기질이 있는데 어쨌든 그 타일이 깨지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서 타일이 깨지면서 힘줄이 끊어지는 진짜 그런 그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하자 진단을 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드리자면 기존의 하자 진단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원감정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고, 피고, 시공사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면서 정해져 있는 법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뭐 이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소송 기간 중에 서로 사실조회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간을 포함을 하면 2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많이 겪다 보니 이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자 진단을 했을 때 기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더원 CNI는 앞으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